이제 다 아시는 거. 복숭아 지금 여기입니다. 6월 달이니까. 이제 6월이 되면 빠른 데는 노지 복숭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6월 25일께 넘어가면요. 그런데 6월 달 정도가 되면 가지가 얼추 멈춰야 돼요. 뭐 잘 아시잖아요. 가지가 멈춰야 이제 과일이 크고, 그 다음에 색이 들어오고 이런데 지금도 계속 걸음길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죠. 걸음길 많이 주시면 이 가지가 크면 과일이 안 크고, 그죠? 이때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과일이 맛이 없고, 뭐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월달, 4월달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꽃이 잘 안 와요. 꽃이 이제 뭐 너슬너슬하게 온다든지 지저분하게 온다든지 이러면 그때 이제 뭐를 찾죠. 뭐 영양제를 찾고 이런데 사실은 전년도에 만들어진 저장 양분을 갖고 나무에 축적을 했다가 이듬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므리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봉오리. 꽃봉오리가 이렇게 추우니까 웅크리고 있다가 이듬해 4월달 날이 이제 풀리면은 벌어지는 거죠. 그게 개화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요, 모든 조직이 다 완성이 됐는데 안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기에. 자, 지금 꽃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꽃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꽃화자에다가 그릇기자잖아요. 이제 꽃그릇이거든요. 꽃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날씨가 올라가면 꽃이 이제 벌어져서 개화가 되는데 지금 안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뭘까요? 꽃가루만 없습니다. 꽃가루만 이듬해 만들어져요. 이듬해. 자, 복숭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숭아에는 그런 그림이 없는데 이게 이제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림입니다. 자, 포도도 똑같아요. 복숭아도 같은 양분 흐름도를 보냅니다. 이듬해 꽃이 피고 이제 새순이 나오면 이 양분이 밖으로 흐릅니다. 밖으로 흘러서 잎을 전개하죠. 잎을 계속 전개해서 광합성을 하고 자식을 달면, 열매를 달면 모든 나무에 있는 양분, 잎에서 만든 양분을 거의 다가 이 복숭아를 익히고 포도를 키우는데 올인을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식 나면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내가 좋은 옷 입는 것보다 자식 좋은 옷 입히고 싶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 열매를 달면 모든 양분을 자식한테 올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수확 때는 모든, 그때는 100%, 요때는 90%, 요때는 100% 양분을 자식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수확이 끝난 후 비로소 나무에 저장을 하죠. 이때가 수확 후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 후 관리 때 뭐가 가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잎. 잎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장이 잎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지 있으면 도장지 빼주고, 병이 온 거가 있다 그러면 병충해 방지해주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낙과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미안하게도 복숭아에서 복숭아를 다 따 드시고 나면 관리를 안 하죠. 봉지도 그냥 이듬해까지 그냥 있고, 약도 한 번 안 추고, 꽃감 깎으러 다니고, 포도 따라 다니니까 후기 관리가 잘 안 돼요. 후기 관리가 안 되니까 이듬해 꽃이 안 좋고, 꽃이 안 좋으니까 벌이 안 오고, 벌이 안 오니까 수정 나쁘고, 수정 나쁘니까 해칼 나고 낙과되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농사는 지금이 아닌 수확 후부터 잎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물 충분히 주시고, 병충해 방지해 주시고, 그러면 나무의 저장 양분이 축적돼서 이듬해 좋은 꽃, 좋은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뭐 복숭아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재배적 측면이 나오는데, 딱 이 그림만 보시면 복숭아는 가운데를 항상 열죠, 그죠? 이거는 뭐냐? 복숭아는 태양이 완성하는 과일입니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있으면 이렇게 먼저 색이 들어오고 먼저 크죠, 그죠? 그러니까 복숭아는 거름으로 키우는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진 보시면 거름 주면 여기가 크고 먼저 이렇게 될 텐데, 복숭아는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야
좋은 복숭아, 즉 달고 크고 맛있는 복숭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숭아는 이렇게 가운데를 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산 쪽에서 예전에 이 사과나무처럼 주간형으로 키우는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유목기 때는 되는데 성목이 되니까 이 하엽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이렇게 열어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사과처럼 키워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더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영이 있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아니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이제 베테랑이신데 그래도 경산에 가면 네로라 하는 그 복숭아 농가가 있어요. 한 박스에 뭐 20만 원을 받으니 30만 원을 받니 이런 농가인데 그 농가가 농사 짓는 거 조금 보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밭에 복숭아를 심게 하기 전에 예정지 관리를 반드시 합니다. 그다음 수단그라스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녹비작물을 심어서 땅을 좀 만드셔요. 그렇게 하고 이분은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모든 곳에 유공간을 다 묻습니다. 어떤 분은 뭐 유공간을 물 빠지면 유공간 뭐 굳이 묻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이분은 다 묻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제식거리. 복숭아에 오는 병 중에 천공병을 빼고는 다 곰팡이병이죠. 그러니까 곰팡이는 음습하고 어둡고 바람 안 들어오고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제식거리를 하고요. 저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계 방제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 철저하게 동계 방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도 뒤에 이제 병충해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겨울에 동계 방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육규 때는 잎이 있기 때문에 가지까지 약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동하는 병해충은 어디에서 월동을 할까요? 땅에서 할까요? 뭐 둥치에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병은 대부분 가지에서 월동을 합니다. 가지에서. 이따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 가지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가지에 직접적으로 약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동계약제예요. 그러니까 동계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300mg가 무조건 묻습니다. 어떤 분은 뭐 100mg, 200mg 하는데 250mg 이상, 보통 300mg까지 좀 굵은 거로 묻으시더라고요. 둘째는 제식거리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심었다가도 이제 성목이 되면 한 줄을 베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분들, 특히나 이제 새로 식재 하시는 분들이 뭐 3m 간격으로 꽂고 4m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제식을 하시다가 이제 너무 이제 우거지니까 여기가 이제 캄캄하잖아요. 그죠? 우거지니까 병이 많이 와요. 또 뭐 이상월록과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가보면 이걸 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비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할 나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여튼 이렇게 통풍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다음 광환경 관리 잘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규 직원 교육차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원래 밭입니다. 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영 잡으셨고요. 여기다가 이거 보이시죠? 유공관 다 묻었습니다. 밭인데도 유공관 다 묻어서 물 빠짐 좋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공관 묻고 여기 이제 초생 재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 필 때인데 여기 다 이렇게 묻어서 하여튼 배수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물만 잘 빠지면 복숭아는 7, 80%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물 주고 이렇게 하죠. 자, 요거는요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숭아는 밭에 심죠, 그죠? 밭에 심는 게 적지적작 같은데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포도캔에 거기다가 복숭아를 많이 심는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도 복숭아를 심어요.
물이 그냥 찌그덕찌그덕합니다. 자, 근데 이 물이 나오는 논에다가요, 유공관을 묻었더니 이렇게 마릅니다. 말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닐 때, 아, 여기는 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배수 대책을 해야 이 복숭아도 건강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랍니다. 물 잘 빠진답니다. 아, 우리 논은 잘 빠진대요. 자, 논입니다. 예. 논은 기본적으로 물을 잡고 있는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복숭아 심겨져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제초를 한다든가 이래서 조금 파보면 흙이 말라 있으니까 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 속에는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숭아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1년, 2년, 3년 괜찮다가 4년, 5년쯤 되면 복숭아가 시듬시듬 아파요. 가보면 이겁니다. 뿌리가 이제 물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재배 기술은 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 빠지지 않으면 어떤 데 갖다 심어도 복숭아 농사 어렵습니다. 자, 유공관 묻으니까 물이 싹 마르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실험을 좀 해본 건데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모래가요, 그 원예용 굵은 모래 있죠. 굵은 모래를 이 중간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다음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그 흙인데, 여기 이 모래에다가 그냥 물을 버으면요, 그냥 순식간에 쫙 빠져버립니다. 불꽃 부는 동시에 물이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층을 형성해서 해보면요, 물 잘 안 빠져요. 여기 5cm 내려가는데 8분, 요거 내려가는데 4분, 내려가는데 10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에다 그냥 이렇게 복숭아를 심으면 물이 안 빠진다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분이 논에다가 그냥 복숭아를 심은 겁니다. 로타리까지 쳐놓고 복숭아가 돈이 되니까 그냥 심은 거예요. 이 논이 어떻게 되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저희가 이제 흙을 떠다가 이제 흙 그 실험하려고 쭉 다니다가 너무 제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찍어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셔요? 네, 심으신 거 보이시죠? 좀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논이에요. 로타리 치고 그냥 심은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은 잘 자라요. 여기는 유공관을 쫙 묻었어요. 여기는 그냥 논입니다. 자, 죽어요. 네. 올해 심고 내년에 죽으면 고마운데 한 4, 5년 크고 죽는다니까요. 이게 죽었는데 이 피해는요, 나무좀이 두른 겁니다. 나무좀. 아시죠? 나무좀, 눈이 없는데 여기다 구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얘를 이제 고사를 시킨 건데, 여기 보시면 포도밭이에요. 여기 복숭아밭이에요. 여기 또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포도에서 작목을 복숭아로 전환을 하신 분인데, 여기에다 그냥 포도밭에다 그냥 물을 띄고 여기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 3년은 잘 자랍니다. 4년, 5년 되면 물을 만나니까 죽는데,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논은 물이 잘 빠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물이 안 빠진다고 주장을 했죠. 여기는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드렸어요. 포도는요, 과수 그 과종에서 물에 가장 잘 견디는 과종입니다. 복숭아보다 약 6배 정도 물에 강해요. 복숭아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에 취약한 과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는 뭐 나는 뭐 병충해 관리도 잘하고 비배 관리도 잘하고 뭐 거름도 잘 주지만, 내가 이 배수 대책을 잘못 쓰면 복숭아는 정말 위험한 작목입니다. 나무가 죽지 않더라도요, 수확기 때 죄다 낙과를 시켜요, 복숭아는. 그러니까 복숭아 농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웃고 들어왔다가 울고 나가는 것이 복숭아 농사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물이에요. 자, 요거는요, 아까 논에 심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여기 논, 복숭아, 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여기 이거 계속 이렇게 두면 어차피 복숭아 수확 제대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괜찮대요. 냅두래요. 자, 어떻게 되냐? 가볼게요. 자, 어디다 복숭아 답니까? 예. 그거 달 데가 없어요. 다 빈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나무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여기다 매번 영양제를 치고 매번 비싼 퇴비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먹였으면 좋은 복숭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복숭아는 안 나오죠. 왜? 이 뿌리가 다 물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이게 고사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관리는 하는데 좋은 복숭아가 없어요. 복숭아 어디다 합니까? 다 빈가지고 살 데가 없잖아요. 예. 자, 가만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밑둥이 이미 진이 질질 나요. 수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봄 되면 뭐가 붙어요? 유리나방 붙죠, 그죠? 예. 똥이 새카맣게 나옵니다. 거기에 나무좀이 붙죠. 자, 지금 가면 그냥 복숭아 밭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수확기 때 가보면 복숭아가 없어요. 예. 멀리서 보면 복숭아 밭인데 가까이 가보면 복숭아가 거의 없습니다. 예. 관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못 하니까 그냥 비싼 영양제 몇 번 치고 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보시죠. 복숭아 있어요. 몇 개 못 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같이 3,000원, 4,000원 나오는 거예요. 박스값 1,000원, 2,000원 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약값 따로 들어가죠. 퇴비 들어가죠. 예. 농사 져서 그냥 마이너스. 자, 보세요. 빈가지죠? 예. 달 데가 없어요. 자, 이거 뭐 몇 개 싸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에. 10개씩 따가지고 소용없죠? 자, 그 다음에 복숭아가 물에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수지, 그죠? 예. 자, 복숭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숭아는 물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는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면 입에서 다 증발을 시킵니다. 걔는. 근데 복숭아는 흡비력이 강해요. 비료 욕심이 많아서 비료를 빨아 먹으면서 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증산을 못 시켜줘요. 예. 사람으로 치면 왜 주무시고 나면 막 이렇게 얼굴이 팅팅 붓는 사람들 있죠. 이거 신장 나빠서 그런 거잖아요. 얘는 타고날 때부터 사람으로 치면 신장이 안 좋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뽑아 올리는데 이 입에서 흡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약한 부위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수지죠. 예. 이건 비료가 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무좀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유리나방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동해 피해, 즉 이 가지에 이 몸통에 어디가 상처가 나면 이 수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뿌리에 물이 닿으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면 세력이 확 떨어지죠. 예, 복숭아 많이 못 답니다. 달아도 문제가 생기거나 나무가 시원찮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영양제 주죠. 그죠? 예. 좋은 복숭아를 못 따니까 영양제를 줘요. 그거는 영양제 비배 관리 쪽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관리 쪽의 문제죠. 예. 자, 가까이 가봅니다. 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수지 나온 거를 말려서 한약으로 먹으면 뭐 100살은 기본으로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제 복숭아를 재배하시다가 복숭아로 재배를 하시지 말고 이 수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물 많이 대주시면 됩니다. 수지. 이거 뭐 한약에서도 이걸 쓴다고 하기는 해요. 자, 이거는 아까와 반대로 여기도 논입니다. 논에다가 유분간을 묻어서 재배한 데예요. 자, 잘 크죠? 자, 이렇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밑에서부터 바로 수확을 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많고 복숭아 좋고 당도 오르고 햇빛 충분히 들어가니까 또 밑에서 반사필름 달아가지고 당도 올리고. 그러니까 복숭아 농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입니다.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복숭아 농사의 한 7, 80% 이상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가운데 열어서 햇빛 들어오게 하고요. 자, 나무 간의 간격 충분히 벌려져서 햇빛 들어오게 하고. 자, 여기에 바람이 충분히 들어가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면 곰팡이병이 안 오겠죠. 우리가 막 지하실 어두운데 바람 안 통하는데 가면 막 시커멓게 이 곰팡이 붙잖아요. 복숭아에 오는 병 중에 천공병 빼고는 다 곰팡이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들어오면 곰팡이병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요거는요 자두입니다. 자두. 자두인데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제 복숭아도 그런 경우도 있고 포도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한 4시 반이나 5시쯤 되면 날이 밝잖아요, 그죠? 날도 선선하고. 그래서 과원에 나가보면 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입이 쫙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런데 10시, 11시만 되면 입이 싹 가뭄 탄 것처럼 닫아요. 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현장 나가봐서 요거는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균형이 안 맞는 TR율 불균형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뿌리에서 충분히 양분을 못 올려서 잎을 닫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뿌리에서 양분을 충분히 올리는데도 잎에서 과수분을 방출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이 대부분이 뭐냐? 뿌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귀농을 하셨어요. 귀농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방식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퇴비 주면 퇴비 주고 물 주면 물 주고 방제하면 방제하고. 그런데 가르쳐 준 사람은 농사를 잘 줘요. 근데 따라한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햇빛만 나면 얘가 이렇게 감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농사를 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약을 치고 똑같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토양에 물 빠짐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토양은 기본적으로 양토를 기준으로 하죠, 그죠? 가운데 토양을.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것을 식토, 그 다음에 모래땅을 사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질기면 식양토, 그 다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모래가 많으면 사양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재배 기술을 전수한 분 땅은 사양토, 여기는 질흙이 많은 식양토. 그러니까 똑같이 물을 줬는데 여기는 과습이 된 겁니다. 과습이 됐으니까 뿌리가 약해졌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될 때는 뿌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색은, 그러니까 하얀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고 굵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간 다음에 이 나무, 심한 몸살을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나무를 캐서 뿌리를 한번 보셔라. 우리가 있어서 민망하면 우리 간 다음에 뽑아봐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게 왔습니다. 네 말이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돼요. 세근이 하나도 없어요. 굵은 뿌리만 있지. 이거는 과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나면 아무래도 이 잎 뒷면에서 기공에서 수분을 많이 배출할 거 아니에요? 뿌리에선 새뿌리가 없으니까 물을 못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 닿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얘가 잎을 접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열지 않잖아요. 추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추위에 내가 노출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덜 추운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이게 가뭄이죠. 그러면 만약에 뿌리가 건강한데도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더 줘야 되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로 물을 줄여야 됩니다. 여기는 물을 줄여야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